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축 수혜, 배당 매력, 지금 담을 금융주는 그렇습니다. 증시 격언에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관심 가져라 하는 말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 금융주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기 배당, 반기 배당을 계속하는 금융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 배당과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은행주, 금융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더 깊이 있는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금융사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증권회사에 보는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로 주요 금융주들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자이익이 늘면서 금융주들이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주요 금융주의 실적과 증권사의 투자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4대 금융지주의 지배주주 순이익 보시죠. 신한지주는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4,0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한 수치입니다. KB금융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약 14% 오르면서 1조 4,5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약 8% 상승을 보였습니다. 9,022억 원을 기록했고요. 우리금융지주를 보시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3% 올랐는데요. 8,8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의 수혜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증권사의 투자 의견은 어떤지 같이 보시죠.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한지주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은행 순이자 마진의 상승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면서 1분기 지배 순이익이 전망치를 14% 상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프와 자산운용 부분에서 증익이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의 신뢰 회복으로 실적 성장과 주가 반등이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우리금융지주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타 은행보다 금리에 대한 순이자 마진 민감도가 높다라고 설명했는데요. 2분기에도 순이자 마진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16% 상향한 2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금융주 중에서 관심주로 두 종목을 꼽았는데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입니다. KB금융이 금융지주 중에 가장 양호한 1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 순이자 마진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은 부진했다면서 하반기부터는 가계대출이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금융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30% 수준의 주주 환원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희망퇴직금 등 다수의 일회성 비용이 있었지만 충당금 환입과 법인세 환급 효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실적이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며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금융주의 실적과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금리 인상 최대 수혜로 금융주 꼽히고 있습니다. 최수창 파트너님, 이 앞서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했듯이 이 금융주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2분기도 호실적 이어갈 것이라고 보세요? 우선 1분기가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서프라이즈한 정도. 네. 분기별로 지금 당기순이익이 4조 원을 시중 4대 은행이 돌파했다는 것은 역대 처음이기 때문에 정확히 1분기 4조 6,399억 정도 지금 집계가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시중 4대 은행이 상당히 증가했던 그 포인트를 보면 결국에는 순이자 마진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된 거죠.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제 1분기 시작은 발표된 시장은 그거에 따라서 상승의 모멘텀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4월 달 들어와서 약간 주춤한 모습들도 있어요. 은행 실적이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자료를 하나 좀 보면 설명드리는데요. 준비된 자료 보시면 1분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 2분기는 살짝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소하냐면 지금 자료가 이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1분기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합니다.
근데 직전분 그러니까 2분기 전망은 이번 1분기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는 감소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쪽에 증가 전망이 보통 몇 프로냐 보면은 예. KB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76% 정도, 신한 같은 경우는 2.8%,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 6.9%,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약 5.8% 정도가 전년 동기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한권은 지금 1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대부분 소폭 감소인데 예. 이게 많게는 한 4%, 또 적게는 뭐 2% 이렇게 좀 감소 전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포인트에서 볼 것은 결국 지금 시점에서 금융주들의 실적의 모멘텀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금리가요.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이제 분기 앞에 이제 진한 파란 게 1분기고 1분기고. 네. 발표된 거잖아요. 2분기는 1분기 대비해서 감소한 걸로 지금 전망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좋으니까 긍정적인 양호한 실적이다로 전망하는 것도 있고 아니다 1분기 대비해서 좀 저조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포인트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인데요.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하는 성장에 따라서 이자 마진이 많이 났거든요. 이자 수익이 예. 많이 증가하는데 최근에 기업대출 여기 약간 꼼수가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가계대출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기업대출, 자영업자들도 이제 사업자 대출에서 기업대출 잡히거든요. 예. 이 부분의 증가세가 좀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가계대출이 정확히 1월에는 1조 3,600억, 2월에는 1조 7,520억, 3월에는 2조 7,436억. 가계대출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이렇게 좋았다는 얘기는 기업대출, 이 부분에서 증가가 나온 거고 이 수이자 마진 같은 경우가 지금 1.5% 이상대이기 때문에 이자 마진율에 있어서 상당히 1분기에는 호시적으로 발표했다. 관건은 이게 2분기에 DSR 새로운 규제가 더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2분기는 아니고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예. 새 행정부 들어와서 이 DSR 규제 부분을 유지하면서 LTV에 변화를 줄 건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우리 최수창 파트너께서 금융주가 1분기에 4조 원 넘게 정말 놀라운 실적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영동 교수님, 예. 이렇게 많은 수익을 보면 아마 배당도 더 고배당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배당 매력 있는 금융주는 어떤 금융주가 있나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뚜렷하게 뭐 하나가 툭 튀어나온 상황들은 아니고 예. 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굉장히 좀 높은 배당 예.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연초 이후에 변동수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아웃퍼폼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1분기를 좀 책임진 지수 자체를 좀 책임진 업종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에 대한 배당 수익률 자체가 지금 4%대 5%대 유지가 되고 있는 굉장히 상황들이기 높네요. 때문에 네. 뭐 올해 한 해는 아마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매매를 했었을 때 예. 은행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을 빼고는 좀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중에서도 이제 KB금융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반기 배당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신한 그랬었죠. 지주도 마찬가지로 반기 배당인데 일단은 KB금융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이제 분기 배당 쪽으로 예. 상당 부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보유자 사주에 대한 1,500억 소각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미 완료가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1,500억 소각 공시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1,500억에 대한 소각 예정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주들에 대한 배당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상당 부분 뭐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보험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기업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네. 번째로는 현대해상, 그다음에 이제 DB 손해보험인데 이 두 기업이 작년도에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배당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두 기업 자체가 지금 4%대 후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지금과 같이 시중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네. 5월 달에 또 FOMC 쪽에서 빅스텝을 그렇죠. 밟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 국내 기준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역금리가 나오게 돼버리게 되면 국내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전금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 자체를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금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역전금리가 진행되지 않을 만큼의 금리 인상 속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해상이라든지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 지금 현 구간에서는 4%대 후반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5%대는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보험업종, 그다음에 은행업종에 대한 배당 수익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주와 더불어서 은행주도 주목받고 있어요. 수익성 지표인 이 순이자 마진도 개선이 되면서 은행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최수창 파트너님, 이 은행주가 그런데 이 좀 뭐라 그래야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여기에 따른 좀 리스크도 있다고 하는데 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우선 전 들어가도 될까 했을 때 은행주는 예. 금리 인상식의 상승 주도 업종이니까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기준금리 상승의 어떤 포인트가 이제 한국은행이 올리고 또 FMC도 올리는데 예. 결국 FMC 올해 전도표를 보면 남은 6차례 동안에 쉬지 않고 올릴 가능성은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관건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어느 시점에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올리느냐 요건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수익자 마진 확대는 뚜렷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하지 않고서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수익자 마진 확대가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수익자 마진 확대가 줄어들 것을 감사할 것을 예상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주목할 것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과정 속에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계하고 기업 대출의 성장률이거든요. 증가율이거든요. 이게 이제 올 7월 달에 DSR 차주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서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규제가 되면 아파트 대출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출이 증가하지 않는데 이자 마진이 확대된다. 크게 이자가 수익이 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그 규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LTV는 뭐 풀겠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금융권에서는 약간의 묘미랄까요? 만기 연장을 늘려주는 거죠. 신용도 1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네. 그다음에 주담대도 30년에서 40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버리면 차주의 소득 상환 같은 경우가 줄어들면서 원금 상환이 줄어들면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이 상당히 많이 펼쳐진 점이 있어서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금리 인상하면 업종이 조금 주름살 낀다 하는데요. 정경 교수님, 오히려 금리 인상하면 긍정적인 업종이 바로 은행하고 보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험업종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저희가 보험업종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운이 나쁜 건지 아니면 시황이 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 지금 5% 빠지고 있어요. 조금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하지만 이제 2022년도 1월 달에 주가하고 현재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오, 이건 뭐 엄청나죠. 오늘 5% 빠진 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최수창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에 대한 뭐 우려감들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소폭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약간은 좀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투자 전략 부분들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만들어 내줬던 가장 큰 요인으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 네,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고율도 감소가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들도 감소세가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야외 활동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동차, 손해율 자체도 감소가 됐었다라는 그렇죠. 거. 이 두 부분이 올해 전반적인 보험업종에 대한 실적 부분들에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감들을 좀 갖고 있어요. 5월 23일서부터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손해율이라든지 청구금 자체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서부터는 그게 지금 반영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상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4월 1일서부터 실손보험에 대해 들어가는 백내장.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그동안에 실손보험에서 굉장히 좀 많이 차지했었던 백내장에 대한 청구 금액 자체가 감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로 인해서 좀 상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2023년도부터는 회계 기준 자체가 좀 바뀝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제 회계적인 이제 증익 가능이 가능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오히려 2분기 실적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린다.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분기 내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30 종목 캐치 오늘 두 분이 캐치한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파트너 먼저 보시죠.
네, 신한지주입니다. 최 파트너님, 신한지주 진단 어떻게 하시나요? 다들 아마 KB금융인 줄 아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살짝 변심했습니다. 변심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예요. 배당 많이 주는 거 KB금융도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요. 500원. 네. 주가가 덜 올랐죠. 신한지주는 400원. 네. 근데 주가가 덜 오르고 이것보다도 딱 한 가지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습니다. 예, 예. 1,500억. 그렇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KB금융은 없는 거고. 또 그 추후에 또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해야겠다.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제 균형 인축이 약간 지금 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신한지주의 수익자 마진의 1분기를 보니까 1.89%였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기관 수급이 외국인 수급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오면서 최근 2분기 들어온 4월 달부터는 신한지주의 주가 상승의 수급에서 좀 강세의 모습이 더 나타난다. 예. 그래서 요 포인트에 보셔서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뭐 기존 38,000원대 뭐 요 기준이 계속 이탈하지 않는다면 올해 내내 관건은 은행주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리 인상 시기에 상승은 맞는데 예. 목표 상승률이 많아질지 적을지 그게 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은행주들은 뭐 담는 거는 눌릴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에 있어서는 편안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최영동 교수님의 관심 종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역시 맞습니다. 현대해상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앞서서 우리 신한지주 너무 좋은 종목을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글쎄요. 일단 보험업 중에서도 한 종목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가자라는 예. 의미에서 현대해상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손해율 개선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따라서 손해율 증가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 금액에 대한 이제 타이트한 뭔가 이제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은 2분기 내에 좀 상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현대생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한 만기가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실손보험이 하반기 들어서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연장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예. 그동안에 활발하게 하지 못했었던 영업활동 부분들을 하반기에는 좀 만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오늘자의 5%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2020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구간들로 놓고 봤었을 때 거의 시장 대비해서 20% 이상 아웃퍼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되면 압도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대한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가 오늘자에 지금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고 되면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3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장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금리 상승 기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뭔가 이제 만기 도래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예. 수익적인 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앞서 말씀하셨던 은행주, 신한지주, 그다음에 이제 보험 쪽으로는 현대해상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공 종목 캐치 오늘은 긴축수의 배당 매력인 금융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